여러분의 노후가 담긴 국민연금 통장에서 돈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겠다며 여러분의 연금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섭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돈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에 달합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언론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아주 안전하게 불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빚쟁이 나라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니 걱정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을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넉넉하다면서 왜 국민연금의 지갑을 계속 뒤지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고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급하게 전세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현금이 1억 원밖에 없으니 못 빌려준다고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라는 친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 퇴직연금 통장에 1억 원 더 있잖아. 그거 댕겨서 나한테 빌려줘. 어차피 퇴직금은 20년 뒤에 났을 돈이니까 지금 잠깐 쓰면 어때? 이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 빨대를 꽂고 있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친구를 도와줬으니 좋은 일 같고 내 통장 잔고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은퇴할 때가 되면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이라는 공식 비상금 통장은 최대한 아끼고 싶어 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주머니를 털어서 환율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직접 빌려다 쓰면 수수료도 아끼고 좋은 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노리는 착시 효과이자 아주 교묘한 설득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15%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투자의 신이라서 그런 걸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수익의 비밀은 딱 두 가지 변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23%나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9%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주식들은 2배, 3배가 되기도 했던 해입니다. 이건 마치 상승장에 올라탄 사람이 나는 주식 천재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투자했어도 미국 시장에만 돈을 넣었다면 20%는 벌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실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운 좋게 올라탔을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이죠. 두 번째 비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바로 환율 효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는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엄청난 뻥튀기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화가 쌀 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화 환산 금액은 커지니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100달러치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대로 100달러여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납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만 원이지만 1,200원이 되면 12만 원이 되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2만 원을 버는 것, 이것이 바로 환율 상승의 마법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해외 주식 수익률 34% 중 절반은 환율 덕분입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0%, 환율이 올라서 번 돈이 14%죠. 이 합계가 34%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둔갑해서 발표된 겁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게 기금 증식에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환율 상승을 억지로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들의 성적표인 물가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희생양 삼습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 하나를 잠그는 겁니다.
마치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열매는 맺지 말라고 하는 꼴이죠. 도대체 정부는 어떤 기술을 쓰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외환 스와프와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이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정부의 해명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언어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쉽게 말해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거래를 말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손이 달러를 사들이면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당연히 달러 가격인 환율이 오르겠죠. 이게 싫은 정부는 국민연금을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뒷문으로 불러내서 자기들끼리 달러를 거래합니다. 국민연금아,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말고 내 금고에 있는 달러 빌려줄게. 대신 너는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담보로 나한테 맡겨. 이게 스와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시장 통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환율이 오르지 않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환율을 누르는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2022년 9월에 100억 달러 규모로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야금야금 늘어나더니 지금은 통제불능 수준이 됐습니다. 100억 달러였던 한도가 350억, 500억을 거쳐 650억 달러가 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6배 넘게 늘려버린 겁니다. 일시적인 조치라던 정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도를 계속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스와프를 멈추는 순간 억눌러왔던 환율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테니까요. 마약성 진통제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없이는 환율 방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략적 환해지라는 복소 조항이 있습니다. 해지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위험을 피한다는 금융용어입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을 드는 행위죠. 미래의 달러를 팔 가격을 지금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50원인데 1년 뒤에도 이 가격에 팔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1년 뒤 환율이 1,300원으로 폭락해도 1,450원을 받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니 아주 안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데 바로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1년 뒤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안 맺었다면 1,700원에 팔아서 막대한 환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1,450원에 팔아야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공짜 보너스를 제 발로 걷어차는 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해외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해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90억 달러, 우리 돈 86조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돈에 대해 환율이 올라도 수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6조 원어치의 자산이 환율 상승의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묶여버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수익률을 제한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비싼 보험료를 대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탈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연금 제도를 운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연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이 1조 9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3배나 크지만 인구는 540만 명뿐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펀드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 위기가 와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연금은 미래 세대의 것이다. 노르웨이에는 재정준칙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정 약속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펀드에서 나온 수익의 딱 3%만 1년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의 원금과 수익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재투자합니다. 지금 세대가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반면 우리는 국민연금법 1조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이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환율 관리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바보라서 당장 쓸 돈을 아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나라의 미래가 망가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섬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 시절에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 했죠. 해외 투자를 늘려서 엔화를 시장에 풀면 환율이 오를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냉혹한 평가로 돌아왔습니다. 단독 개입은 효과가 매우 단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껏해야 10일 정도 환율을 움직일 뿐 거대한 시장의 흐름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결국 연기금의 수익률만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책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소중한 연금을 환율 방어 전선에 투입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정예군인이 아니라 어린 소년병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몫이지 국민연금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째, 연기금은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초장기 투자자여야 합니다. 내년 환율, 내후년 물가 같은 단기 지표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정부의 쌈짓돈과 국민의 노후 자금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 동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배임행위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어려운 경제용어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금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환해지를 86조 원 규모로 했을 때 환율이 20원만 올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국민연금은 앉은 자리에서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날리게 됩니다. 1조 7천억 원.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250만 명 기준으로 1인당 7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30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에게 겨우 30만 원?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단 1년 동안 발생하는 일회성 손실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6년까지 이 정책이 이어진다면 손실은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만약 환율이 50원 오르면 인당 37만 원, 4인 가족은 15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가 허공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복리 효과와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하는 20, 30대라면 집중하세요. 1년 차에 못 번 1조 7천억 원은 2년 차에 투자되어 또 수익을 낳았을 돈입니다. 이 눈덩이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히 더하기 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연 5%의 수익률로 30년 복리를 계산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입니다. 총 95조 원, 1인당 약 422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22만 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4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여러분은 은퇴 후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반납한 셈입니다. 나이별로 쪼개서 보면 이 불공평한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30대 직장인 여러분은 앞으로 35년을 더 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적용하면 여러분의 손에는 약 6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40대는 25년이 남았으니 약 4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50대는 15년이 남아서 약 250만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금 수익률 저하는 곧 기금 고갈 시점 단축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이 단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은 5년이나 앞당겨집니다. 원래 2055년에 바닥날 돈이 2050년이면 동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금을 잘 받다가 갑자기 지급액이 20% 삭감될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정부가 환율 막느라 내 노후 밥그릇을 깨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현재 650억 달러인 외환 스와프 한도를 더 늘린다면요. 이미 3년 만에 6배 넘게 늘렸는데 앞으로 800억, 1000억 달러 못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것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작전과 같습니다. 만약 한도가 800억 달러로 늘어나고 2028년까지 연장된다면 재앙입니다. 환해지 규모는 115조 원으로 늘어나고 30년 복리 손실은 눈덩이가 됩니다. 1인당 손실액이 약 8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 100만 원 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거의 1년치 연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국민연금 수익률 좀 희생하는 게 대수냐라고 말이죠.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도 환율 안정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가 필요한 경우와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 진짜 국가부도 위기급 외환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환율이 1,700원, 1,800원을 뚫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면 연금도 소용없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1997년 IMF 때처럼 달러가 없습니까? 외환 보유액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건드립니까? 둘째, 예측 불가능한 단기 충격을 막을 때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금융위기로 환율이 며칠 새 급등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치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성적인 개입입니다. 이건 응급처치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계속 맞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적인 환율 상승 압력을 국민연금이라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셋째, 다른 정책 수단을 다 써보고 안 될 때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합니다. 금리 인상도 해보고, 재정 긴축도 해보고, 구조개혁도 해봤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꿈쩍도 안 하고 재정 지출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고통 분담은 피하고 가장 손쉬운 국민연금 털어먹기를 선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순서와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을 위한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관치 금융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에 쪽박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낮아질 겁니다. 2055년 고갈론에 환율 방어 손실까지 겹치면 30%도 힘듭니다. 월급 500만 원 받던 분이 은퇴 후에 150만 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리비 내고 병원비 쓰면 밥 먹을 돈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반드시 3층 석탑으로 튼튼하게 쌓아야만 합니다. 1층 국민연금은 의무니까 내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승부는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에서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아직도 은행 예금 이자 수준의 원리금 보장형에 넣어두셨나요? 그건 내 돈을 썩히는 일입니다. 과감하게 투자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ETF로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3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연 5에서 7%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2% 이자로는 30년 뒤에 2억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연 6% 수익을 내면 6억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됩니다. 원금은 똑같은데 결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정부가 내 연금을 갉아먹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자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3층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니 이보다 확실한 수익은 없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하고 해외 지수에 투자하세요.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 상품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만의 경제위기 경보 시스템, 계기판을 만드세요.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환 스와프 한도입니다. 뉴스를 유심히 보세요. 현재 65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를 넘으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800억 달러 벌름으면 위험 신호이니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분기마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도가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환율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원화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 변동률의 상관관계입니다. 매년 말 수익률이 발표되면 그의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 보세요. 2025년 수익률이 10%인데 환율이 5% 올랐다면 실제 운용 수익은 5%인 셈입니다. 착시에 속지 마세요. 만약 수익률이 5%인데 환율이 10% 올랐다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5% 역성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해가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은퇴 준비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합니다. 더 오래 일하거나 목표 생활비를 줄이는 고통스러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해 두세요.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70세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가 곧 재테크입니다. 5년 더 벌고 5년 덜 쓰면 10년치 노후자금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 규모를 과감하게 줄이는 다운사이징입니다. 서울에서 월 200만 원 드는 생활이 지방에서는 1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씩 30년이면 복리로 4억 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중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담보로 환율을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20년, 30년 뒤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말이죠. 1인당 수백만 원, 가구당 수천만 원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세요.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분기마다 외환수화파 한도를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지세요. 연말마다 국민연금 수익률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을 검증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고 지금 당장 투자 상품으로 변경하세요. 개인연금을 시작하고 미국 지수 인덱스 펀드를 적립식으로 모으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경고음은 이미 울렸습니다. 3년 동안 외환스와프가 6배 넘게 폭증했다는 사실, 이게 경고음입니다.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상위 1%의 금융지성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경제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